아무래도 이 왕구시장 개관은 보면 뭐 크게 유통시장이 아마 클 수가 있는데 책임님께서 먼저 한번 오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이제 왕구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왕구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정말 인기 있는 상품들이 모두 이제 대형마트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시작을 해서 대형마트에서 끝이 나는 형태가 됐고 이제 온라인 시장, 온라인 마켓들이 발현이 되면서 시작하게 되는 이 채널들은 사실은 약간 이 대형마트에 남는 재고들, 대형마트에서 처리해주지 못한 재고들을 제조사나 벤더사에서 가져가서 싸게 덤핑을 치는 시장이 됐어요.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온라인 총판 이제 총 쇼핑몰들은 다 그런 형태로 지금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초저가로 네, 이미 시장 가치가 감가가 될 만큼 된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채널은 대형마트였고 가장 인기 있는 상품들 뭐 4, 5년 전에는 기억나는 건 역시 토닉 메카드 비롯한 메카드 시리즈들 그리고 이제 영실업에서 진행했던 베이블레이드 2018년도에 베이블레이드가 굉장히 인기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LOL 서프라이즈 같은 상품도 있었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이렇게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상품들이 많이 적어진 것도 사실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런 인기 있는 상품들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저희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를 포함해서 대형마트 3사의 왕구 채널이 좀 시장을 주도해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대형마트가 시장을 주도해 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왕구 산업은 성장하기만 했었지 실패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잔여 재고라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껴본 적이 유통사도 없었고 그리고 왕구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기 때문에 줄을 서서 사고 그리고 조금 인기 없는 IP의 상품들도 낙수 효과로 덩달아 같이 좀 팔리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또 안정적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덤핑을 쳐서 이제 재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메이저 왕구사에서 런칭하는 빅 IP 상품들이 일단은 생각했던 예상 매출의 절반도 안 나오는 매출을 하게 되니까 이것들이 빠르게 덤핑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덤핑 시장을 넘어가는 주체들이 역시 온라인 채널들이고요. 뭐 손오공이다, 영실업이다 이런 메이저 회사들은 저희랑 직접 거래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쿠팡, 뭐 지마켓, 네이버와는 직접 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덤핑을 해주는 업체들이 이젠 대형화돼 버린 거예요. 이 업체들이 덤핑도 하면서 자기만의 또 재래 채널도 오프라인 채널도 갖고 있고요. 지나가다 보면 있는 큰 왕구 소매점 하시는 분들 또 다 같은 분들이에요. 다 이제 같은 분들인데 이제는 이분들이 줄을 가져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대형마트에서는 잘 안 되니까 처음부터 초도 발주를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광의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왕구 산업도 하나의 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인 뭐 봉제 인형이라던가 무슨 이런 상품들은 기본 정통 왕구, 애니메이션이 안 붙어 있는 왕구는 그냥 왕구 기능물로서 남아 있지만 애니메이션과 같이 런칭하는 상품들은 사실은 저 같은 바이어들도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잘 몰라요. 이게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지, 그래서 이게 얼만큼 팔릴지, 이 상품들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을지 아닌지 잘 모르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전까지는 잘 됐기 때문에 한 번도 초도 발주를 두려워했던 적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 잘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안 된다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나서부터는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물량 싸움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머뭇거리게 되는 사이에 이제 재래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자본을 이용해서, 왜냐면 안정적으로 재래 온라인에서 덤핑을 쳐버리면 되니까. 저희는 덤핑을 칠 수 있는 채널들은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큰 손이 되고 점점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 온라인 시장, 정확하게는 온라인 시장이 아니라 재래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나가다 보시는 큰 왕구점들, 그런 곳들이 지금은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대형마트는 이제는 제가 생각에는 3, 4를 합쳐도 시장 MS의 50% 정도? 네, 예전에 뭐 7, 80%였다고 하면, 그러니까 합쳐서 3, 4가 합쳐서 50%라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MS가 뭐 20%가 넘어간다?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그만큼 많이 바뀌고 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재래업체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점점 시장이 작아지면서 점점 마이너화되는,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소위 말하는 큰 IP 상품들이 애니메이션 같이 런칭을 촘촘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결국 지금의 완구 시장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보시기에는 한 최근 한 5년 정도 안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 5년 정도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본격적으로 안 되기 시작한 건 3년 정도. 3년. 2018년 후반부터.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자주 나오는 용어가 덤핑이라는 네. 말이 있는데 네, 네. 이게 어감이 왠지 좀 제품이 그렇지는 않지만 네, 뭐좀 네. 싸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다른 좀 좋은 말이 있을까요? 뭐 큰 할인, 네, 뭐 사실 할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할인 제품 이것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용어를 조금 저희도 이게 어차피 키즈 산업이니까 좀 순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시다가 수요가 공급을 네. 이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호황이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말씀이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라고 말씀하신 거는 조금 거기에 에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뜻은 네. 그게 아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투자 입장에서 보실 때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예민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완구 시장 자체가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온라인이나 재래 시장이 비율을 높이면서 완구 시장 자체가 커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완구 시장은 정체되거나 예를 들어 좀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값을 다 받아서 파는 제품의 비중이 줄어드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아까 덤핑 흔히 뭐 재고 처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궁극적으로 물론 완구 업체들의 그러니까 완구를 파는 회사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 완구로 후방 효과를 보고자 하는 애니메이션 쪽에도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거죠. 뭐냐면 자꾸 이렇게 빠르게 그러니까 메인 시장에서의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그 애니메이션 자체의 수명도 짧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큰 마트의 매대에 딱 일정 기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 과거에 한 1년 있었던 게 예를 들어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고 바로 뭐 조금만 참으면 온라인에서 뭐 30~40%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브랜드 가치 이런 부분들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완구에 집중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또 특히 그럴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좀 장기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완구 자체도 그냥 단기적인 사업이 돼버린다 그러면 솔직히 애니메이션은 시즌 1을 제작하고 그 다음 시즌 2를 제작한다 그러면 암만 짧은 기간 해봐야 2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럼 그 2년 동안에 메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완구가 유지를 해줘서 그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채 예를 들어 1년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실 제작사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가장 또 예민한 축인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시장이 단순히 어떤 매출 구조를 뛰어넘어 가지고 마케팅 툴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실제로 고고 다이노도 런칭 시기에 저희가 애니메이션이 좀 더 빨리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애니메이션의 효과가 미비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로보카 폴리라든지 슈퍼윙스라든지 뭐 비슷한 류의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호응은 없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근데 완구가 이제 마트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정말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피부로 와닿았던 게 주변에서 라이선싱 업체의 계약 건수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시청률 조회수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IP, 새로운 콘텐츠를 이제 런칭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돼야 되는데 온라인은 어떻게 보면 이미 장악한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알려진 브랜드 위주로 만들어진 시장이잖아요. 새로운 IP는 사실은 보기 힘들잖아요. 찾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미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쉬운 거죠. 네. 네, 그럼 그런 아쉬움과 희망 그리고 변화를 이제 저희 세션에서 한번 좀 더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잠깐 들어온 질문이 이런 게 있네요. 완구의 구분 기준이 네네. 토이자라스 마트에서 이게 뭐 금액이다 또는 크기다 어떻게 네. 좀 구분하는 분류가 있나요, 상품 사실 뭐 기준이? 전통적인 분류인데요. 남아왕구, 여아왕구, 네. 이제 블록을 같이 합친 이제 교육왕구,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작하게 됐던 키덜트, 그리고 이제 야외 시즌 왕구 이렇게 총 5개의 분류로 나눠져 있고요. 사실 이 분류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이마트다, 홈플러스다, 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온라인 채널에서의 분류 체계 기준과 저희가 기준하고 있는 분류 체계 기준은 또 각 사마다 다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또 스토어의 특색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요즘에 남아왕구, 여아왕구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저희는 남아왕구, 여아왕구, 교육왕구, 키덜트, 야외 시즌 5개 분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세션 어젠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완구 제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뭐 제작이 돼야 유통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한국과 특히 이제 저희로서는 중국이 제작 공장 또는 팩토리 파트너로서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가 좀 다른 건지 아니면 최근에 트렌드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어떻습니까? 사실 한국에서 왕구를 제작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의 상품들은 중국에서 제조가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조된 상품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츠들이 100% 한국에서 제작되고 있냐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제 왕구 공장들은 중국 뭐 심천 쪽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중국의 심천 공장이 어쨌든 금형을 기본으로 하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이제 전 세계 중심이다. 그래서 만드는 수준과 퀄리티 그리고 단가가 압도적으로 한국보다 높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아직도 왕구 제작을 하시는 국내 업체도 계시지만 왕구만으로 먹고 살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제는 사업 자체가. 그래서 뭐 다른 플라스틱을 하고 있는 다른 금형 상품들 뭐 많이 하세요. 자동차 용품도 하시고. 그럼 네. 그런 제품의 기획까지도 중국에서 다 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기획 디자인은 한국에서 하고 네네. 실제로 그 다음 단계부터가 중국에서 하는 그러니까 사실 건가요? 저도 2017년도에 처음 이제 토이저러스에서 이제 키덜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좀 운이 좋게 다른 바이어들과는 다르게 이제 태권브 이 피규어를 만들게 돼서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거는 상품을 바이어가 제작하는 단계부터 개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 제작과 기획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키덜트가 아닌 이제는 남아 여아를 총괄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왕구 회사들이 생각보다 뭐 식품회사나 뭐 의류회사처럼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를 모두 촘촘하게 기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왜냐하면 기획의 근본적인 소스가 크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공장에서 금형을 크게 수정하지 않은 채로 살짝만 캐릭터를 바꿔서 만들어지는 상품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중국에 계신 기획자들도 워낙 우수해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알아들어서 딱 거기 맞춰서 몇 가지의 이제 시안을 바로바로 제시해 주는 분들이 거기는 이제 공장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지금 왕구는 중국에서 생산돼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목고지에서도 중국 파트너가 왕구 제작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네네. 어떻습니까? 뭐 크게 그러니까 기획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기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파트는 대부분 한국에서 좀 많이 주도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저희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노브카 폴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유아층에서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첫 번째 프리스쿨용 트랜스포머로 이제 기획을 하신 그런 컨셉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책임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왕구 프로세스단에서 이제 프리 프로덕션, 디자인과 설계, 금형 이런 것들은 또 중국이 하죠. 왜냐면 이렇게 공장을 돌리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금형의 디자인. 사실 우리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면은 색깔 많이 넣고 좀 복잡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생산됐을 때 단가가 너무 높아지면 또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깎이죠. 목업 단계에서 한번 깎이고 또 이제 금형 단계에서 한번 깎이고 그 나오면 좀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 컨셉을 그대로 따라간 생산성 있고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싸우게 되는데 이쁘지 않다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대에 맞추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노하우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중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젠다군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최근에 많은 변화가 왔는데 이제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완구가 있는지 그리고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 또 스마트폰 같이 디지털 디바이스로 인한 완구 시장에서의 이탈 또는 코로나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 또 실구매자가 아이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른이 사서 아이에게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런 상황들을 좀 조합해 볼 때 최근 한 3년 안에 일어난 소비자의 어떤 그런 변화를 좀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제 사실 완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 안 될 때마다 흔히 뱉는 핑계들이 저 같은 리테일러도 그렇고 뭐 이렇게 콘텐츠 기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완구사도 마찬가지고 출산율이 낮아서 그래요 라는 얘기를 되게 쉽게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있던 아이들 수나 지금 아이들 수나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출산이 가능한 가임이 가능한 여성들이 중에서 몇 명을 낳느냐를 따지는 게 출산율이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90년대생들이 이제 엄마가 되는 형태인데 30대가 됐는데 90년대생은 그 누구보다도 신생아 출생률이 많았던 때거든요. 70만 명이 넘게 1년에 애들이 태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낮아졌을지언정 신생아 수는 크게 줄지 않았어요. 거의 눈에 형격한 숫자를 가지고 빠지진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는 출산율이 낮아져서 시장에 진입하는 신생아들이 어린이들이 적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빠르게 완구 시장에서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고객 수도 적지만 더 빨리 애들이 예전보다 쉽게 완구를 실증을 내요. 그러니까 예전에만 해도 저만 해도 4학년, 5학년까지 완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만 돼도 더 이상 완구를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사실 모든 완구 회사들이 이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 바뀐 거에 대해서 주제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출산율 핑계를 대요. 정확한 거는 돈을 내주는 엄마 입장에서 완구는 어쨌든 애들이 사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사주거든요. 근데 같은 돈을 줬을 때 이 돈으로 아이가 정말 재밌게 오래 노는가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완구를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줘도 그 완구를 애는 2, 3일이면 금방 실증을 내지만 2, 3만 원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주면 걔는 몇 달을 재밌게 놀 겁니다.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 똑같은 거 모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얼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냐를 봤을 때 완구는 굉장히 아웃풋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낮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구회사에서 새로운 유의 완구를 안 만들었냐? 뭐 그것도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사실 완구 사업 자체가 저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미 완성됐다 생각해요. 더 이상 새로운 완구가 없어요. 뭐 스마트 완구 나온다고 하지만 결국 그 본질적으로는 완구는 그 완구 그 자체거든요. 근데 이 더 이상 재밌는 것들을 가치를 어떻게 아이에게 전달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완구회사 그리고 콘텐츠 프로바이더들도 그걸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상품마다 족족 실패를 하게 되고 뭐 BEP만 맞춰도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저 같은 사람들, 리테일러들은 계속 할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고객들에게 이 최근 2, 3년 동안의 이 시장의 재고떨이 광풍 때문에 완구를 최초로 제값 주고 사는 고객은 정말 어리석은 구매자라는 인식이 박혀버렸어요. 예전에는 나오자마자 애니메이션이 걸리자마자 2, 3회차부터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애니메이션은 1기, 2기, 1년씩, 2년씩 되는데 완구 라이센시 벤더들은 계속 바뀝니다. 1기 때는 A사, 2기 때는 B사. 왜냐하면 A사가 해보니까 재미없거든요. 손실을 봤거든요. 2기를 해서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또 B사가 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앞 기수에 들어오는 A사보다 뒤로 들어오는 B사가 항상 규모가 대부분 다 작은 회사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투자 규모가 작아지게 되고 실패를 맛본 회사들은 다시 투자를 하는 거를 이렇게 네,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완구회사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실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점점 규모가 작은 회사로 가게 되면서 또 이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실패하게 되는 무한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큰 문제죠. 왠지 지금 슬라이드 네 번째 가는데 굉장히 이 네. 어두운 무거운 네. 분위기를 제가 느낍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이쪽 산업에서 투자를 하고 네. 제작을 하고 기획을 해서 계속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뭔가 돌파구로 찾을 수 있다? 사실 지금 이런 뭐 유튜브 방송도 제가 자주 나오고 인터뷰도 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강의도 많이 나가면서 저한테 뭐 이런저런 이렇게 저렇게 한번 이 컨텐츠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컨텐츠 시장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구가 안 되는 거면 컨텐츠 시장도 같이 안 돼야 되는데 다행히 좋은 시그널이 있다면 뭐 IPTV라든가 OTT 하는 회사라든가 점점 많아지고 네, 점점 많은 키즈 관련된 애니메이션들도 많이 가지고 와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완구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자문을 구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10명의 9분한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완구 산업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굉장히 낮으세요. 이걸 컨텐츠 수입은 하거나 컨텐츠에 대한 영업은 할 수 있는 인맥이 있으시지만 완구 세일즈를 할 수 있을 만한 네트워크나 인맥은 없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생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IP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근데 반대로 완구 회사에서는 원 IP보다 내 완구 상품과 나의 능력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보여주는 이거를 더 높은 가치를 둔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컨텐츠 회사는 완구 회사가 잘 못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완구 회사는 컨텐츠 회사가 별 해주는 롤이 없이 많은 수익을 거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이제 부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으로 자주 했던 라이센스사와 라이센시의 네트워크 관계가 점점 깨지고 있는 거죠. 이합 집산을 다시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컨텐츠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근데 안 좋은 그 외에는 대부분이 안 좋은 시그널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요 다음 아젠다에서도 나올 부분이니까 네. 조금 무겁긴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밝은 빛을 보고 계신죠. 그러니까 이게 완구라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저출산에 대한 이슈는 아닌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체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키가 가장 큰 경쟁자가 어디냐라고 고민했을 때 처음엔 아디다스 리복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디다스 리복이 아니라 내 경쟁 상대는 닌텐도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이키는 신발을 신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밖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신발도 닳고 옷도 닳아서 새 거를 사는데 이 닌텐도가 팍 들어오면서 애들이 밖에서 5시간 놀 걸 집에서 4시간을 노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나이키가 안 팔리는 이유가 아디다스 리복이 잘해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닌텐도나 소니가 게임을 확 풀어버려서 밖에서 활동을 안 하니까 이거는 내 경쟁 상대는 닌텐도나 소니를 생각하고서 나는 이제 마케팅을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이제 완구도 내가 만드는 완구가 예를 들어 변신 로봇 완구다라고 해서 내 경쟁 상대가 물론 뭐 터닝 메카드가 될 수도 있고 로봇카 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완구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완구 시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는 것보다는 좀 안 좋아지겠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하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과거에 10,000원짜리를 하나 팔았다면 지금은 50,000원, 100,000원짜리를 하나 팔 수 있는 컨셉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 융복합 얘기를 하잖아요. 뭐 스마트폰도 여기 써 있지만 그렇다 그러면 다들 요즘 왕구든 스마트폰하고 무슨 연동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거나 이런 좀 다양한, 그러니까 하나를 사줘도 제대로 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냥 전통적인 완구보다는 어떠한 좀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접목시켜서 좀 고부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완구의 시장은 또 이제 조금씩 또 열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완구라는 부분들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완구에 대한 기획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이 완구가 과연 내수 시장에서만 먹힐 거냐 아니면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나갈 거냐. 물론 아직까지는 대부분 해외 시장이라는 게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죠.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오히려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의 무슨 마텔이라든가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 하스브로라든가 뭐 예를 들어 그런 쪽하고 해서 예를 들어 북미나 유럽 쪽으로 또 같이 나갈 수 있는 왕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중국향보다는 또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보던 왕구의 포인트가 과거에는 그냥 국내에서 이제 몇 개 팔리면 이제 이런 관점이었다면 이제 그 시장보다는 좀 더 큰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는 건데. 근데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왕구라고 다 이렇게 정의할 만한 게 있을까요? 필드 현재 그뭐 나름대로 회사의 빅데이터를 네. 돌아보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살 정도 되면 왕구를 이제 끝을 졸업을 합니다. 네, 7살, 8살 되는데 근데 태어나자마자 애가 장난감 갖고 놀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태어나자마자 장난감 갖고 노는 애들 아 거의 없죠. 사실 딸랑이 정도 수준인데 그거를 이제 왕구라고 보느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왕구를 하게 되는 이제 왕구를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게 되는 한 17개월, 18개월부터 7살까지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 5년 정도를 왕구를 가져놓는 인생의 시기가 이제 정말 짧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내 성별과 연령을 쪼갠다고 했을 때 물론 그것도 층은 존재는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영유아라고 하는 영유아 왕구라고 하는 뭐 뽀로로나 핑크퐁 그리고 이제 저 엄마 까투리 뭐 이런 슈퍼윙스 이런 IP를 활용한 애들이 좋아하는 컨텐츠의 왕구들. 그러니까 뭐 그 기능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좋아하는 컨텐츠의 왕구들이 있는 거고요. 그거 조금 이제 철이 들어서 그래서 목고지에서 만드는 이제 한 5살, 6살 애들이 좋아하는 콩순이나 이런 왕구들이 또 있고, 또 이제 그거보다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또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로봇들, 6살, 7살.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이 분류를 빨리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만큼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접하고 점점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면, 매체들을 접하게 되면서 빨리 예전보다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빨리 다양한 걸 맛보게 되니까 금방금방 이 왕구를 실증내고 다음 왕구로 넘어가요. 예, 저희 딸이 27개월, 28개월 정도인데 한 달 한 달 갖고 노는 왕구가 달라지거든요. 수준도 금방금방 달라지고. 근데 그게 저희 딸이 보는 컨텐츠의 눈도 그만큼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도 금방금방 졸업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저도 애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지금 뭐 다 컸지만 저희 첫째가 이제 남자인데 저희 첫째는 코스가 있었어요. 이 전형적인 맞아요, 남자아이들의 네. 코스 있잖아요. 처음에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다가 그게 공룡으로 넘어가더니 그 다음에 비행기를 가도 이제 로버트가 되는 거예요. 이 코스를 딱 가는데 그 안에 이제 중간중간 애니메이션 보면서 이제 왕구들을 네. 접목을 이렇게 사오긴 하는데 그 말씀하셨던 거 물론 제가 조금 공감을 하는 게 첫째랑 이제 둘째는 딸이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 갭이 첫째는 완구를 그래도 한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갖고 논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뽀로로나 이런 것들도 일부 하고. 근데 저희 둘째는 딸이긴 하지만 이 뽀로로가 1년을 안 갔어요. 네, 1년 안 가고 중간에 미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인형도 1년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유치원생 되니까 별 관심 저희 애가 특별한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특별한 뭐 관심이 사달라고 없는 했는데 더 거예요. 사주지 않으신 건 아니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빠 안 사주면 어차피 계속 갖고 놀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안 그럴 수 사준 있죠. 걸 수도 있지만 왜냐면 첫째의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빨리 사줘봐야 못 가더라. 이것들은 안 사준 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불과 4살 차이도 이게 세대 간극이 세대 차가 생기나 좀 그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전 또 애니메이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애들한테 많이 보여줬거든요. 제가 검토하는 애니메이션 솔직히 파일럿도 그걸 보여줘서 테스트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 관심을 받아서 관심의 유지 기간이 되게 짧아지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령대별 선호 완구라는 게 그 기간이 과거에 뭐 한 6, 7년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한 3년, 4년 네. 그 기간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아까 저 책임님 말씀하신 것 중에 콩순이가 목고지에서 한 건 아니고 영실업 그래서 하고 캐릭터인데 이제 제작을 애니메이션과 하시죠. 네. 작업을 목고지가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좀 궁금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뭐 이렇게 애들이 패턴이 있어요라는 그 패턴 그 부분이 지금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시작은 자동차로 했지만 그 끝은 팽이로 한다든지 또는 뭐 컬렉션 카드로 시작해가지고 뭐로 끝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사실 시작은 거의 예전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일어나면 뭐 아기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도 뭐 딸랑이라는 거. 왜냐하면 갓 태어난 애들은 사실은 어떤 뭐 이런 이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예전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완구들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 돌이 지나면 뭐 붕붕카를 한다던가 또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엄마가 끌어주는 푸시카를 한다던가 킥보드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들은 또 봉제 인형을 좋아하게 되고 그건 똑같은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 이제 예전 같으면 로봇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로봇이라든가 팽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니카라든가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 애들이 그까지 안 가는 거예요. 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패션 수집이냐 미미라든가 주주라든가 이걸 콩순이를 갖고 논 친구들은 주주와 미미를 다음 단계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한 7살 정도 되면 좋아하는 취향이 예전과 다르게 더 다양해진 거예요. 연예인을 좋아하던데. 연예인들이 맞아요. 아이돌을 빨리 아이돌을 네. 좋아하게 되고 아이니까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아이돌을 좋아하게 되는 시기가 더 빨라지는 거죠. 아이돌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키즈 콘텐츠의 가장 큰 적은 아까 전문님이 말씀하신 게 나이키 저기 닌텐도이듯이 완구회사의 저기 완구회사가 또 애니메이션사의 저기 애니메이션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들의 혼을 빼놓게 하는 아이돌 기획사라던가 아니면 모바일 게임사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이런 컨텐츠들이 종합해서 완구를 빨리 이탈하게 만드는 라이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스테디셀러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점점 들어갈수록 뭔가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시장을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이런 고민들은 제작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작사들 분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위기감을 같이 좀 공유하십니까? 그럼요. 진짜 예전에 투자 기획서, 제안서 쓸 때는 완구를 무조건 넣었죠. 이거 넣는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투자사분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만큼 이제 제작비를 회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째, 1년 지나고 1년 지날 때마다 사실 이거 쓰기가 이제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구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회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저희 투자 제안사에 들어가는 게 이제 플랫폼이 됐긴 했죠. 유튜브라든지 기존에 이제 재작년까지는 좋았지만 유튜브 많이 넣었고 OTT, 넷플릭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넣는 것 같고 뭐 되든 안 되든 넷플릭스 일단 넣어보는 거죠. 오리지널 갑니다 이거. 그런 변화를 최근에 제안사에서 많이 느끼십니까? 네, 이제 OTT 쪽으로 네. 많이 가는 부분들에 대한 제안들이 최근 들어 되게 많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키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되는, 좀 더 타겟이 높아지는 콘텐츠 자체는. 하지만 고민이 되죠. 이 타겟을 높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경쟁해야 될 거는 진짜 게임하고 애니메이션끼리의 싸움이 아니고 드라마, 예능 이렇게 싸워줘야 되는데 또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기획력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건가? 넷플릭스 눈 안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어떤 오리지널을 만들 수 있는 뭐 드림웍스나 픽사나 돼야지 간택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웹툰 원작으로 이제 많이 돌아서고 있는 것 같고요. 저기 전무님 그 애니메이션 투자 제안서에서 매출 구조 중에서 포트폴리오상 완구가 차지하는 게 전체 매출이 한 어느 정도 에버리지로 나오고 퍼센트로 제일 많죠. 완구로 기획한 애니메이션 투자 제안서는 매출 비중이 영상물보다 많아요. 한 완구가. 60% 이상은 그쵸, 다 50% 완구에서 봐야 되는 건데 60% 완구에서 예. 그래서 지금 현실은 점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위기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